자, 5월 14일 일요일 주말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말 특강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8번, 주말 특강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8번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키님, 알콩달콩님, 연남빈님, 뭉치님, 목환님, 골드윙님, 아니님, 커피님, 싸기킬러님, 뉴라이프님, 선영님. 제가 좀 전에 욕한 거 들어갔나요? 좀 전에 욕한 거 들어갔나요? 예, 아 죄송해요. 예, 너무 짜증나가지고 시간은 금인데, 예, 시간은 금인데 조금 짜증나서 짜증나서 그랬는데요. 네, 그냥 넘어가시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말 특강 제가 2019년부터 거의 매주 지금 하고 있고요. 5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주말 특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디폴트에 관해서 일단은 시작을 해드릴 건데, 미국의 지금 최대 이슈입니다. 예, 미국의 지금 최대 이슈고, 이 이슈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폴트 아시는 거 굉장히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디폴트에 관한 것들을 오늘 준비를 했고, 어, 중요하고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수도 없을 뿐더러, 잘 모르는 사람이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굉장히 조금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예,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디폴트에 관해서 일단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국의 디폴트, 나 뭔지 잘 모르겠다. 9번 한 번씩 눌러볼까요? 네. 미국의 디폴트, 나는 뭔지 모르겠다. 예, 9번 한 번씩 일단은 눌러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예, 예. 배우시려고 들어오신 거니까 오늘 지금 이게 1시간은 안 끝나요. 1시간 반 정도. 일단 제가 원래는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하여튼 12시 안에 끝내도록 일단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디폴트입니다. 자, 옐런 재무장관이죠. 예, 옐런 재무장관이 어, 어, 며칠 전에 일단 인터뷰를 했는데, 미 국가 부도 위험에 결국 해결책 찾을 것을 일단은 기대를 한다. 자, 이 뒤에를 일단은 보시면, 지금 뒤에를 일단은 보시면 이 기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5월 초에 이 기사가 먼저 나왔죠. 옐런 재무장관, 미국 정부 6월 1일에 부도날 수 있다. 디폴트란 건 뭐냐면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따지자 보면 여러분들 제일 적절하게,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게 미국이란 나라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디폴트, 부도.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공화당이랑 부채 한도 협상을 일단 하고는 있는데 뭐 긍정적인 뉴스는 안 나오고 있다. 일단 요 정도로 아시면 되고, 자, 찬찬히 그러면 국가 부도 위험 디폴트에 관해서 일단은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폴트는 뭐냐면 채무 불이행입니다. 돈을 못 갚는 거예요. 자, 돈을 못 갚는 건데 어떤 돈을 못 갚느냐? 여러 가지 돈이 사실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돈이 일단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떤 돈들이 있느냐? 자, 국가는요, 정부는 항상 뭐예요? 정부라는 거는 항상 뭡니까? 부채를 안고 있다. 그죠? 부채를 안고 있다. 지출, 재정 지출이죠. 부채를 항상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국가는 기업이 아니에요. 국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논리를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설립 목적은 뭔가요? 기업의 설립 목적은 이익 추구입니다. 이익 추구. 그죠? 이익 추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기업이 존속할 수 없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정당의 설립 목적은 뭡니까? 정당의 설립 목적 혹시 아시는 분들? 국힘님, 지금 유튜브 지금 올립니까? 혜연 아빠님 빙고 정권 창출입니다. 자, 잠깐만요. 유튜브 지금 소리 괜찮으면 9번. 유튜브 소리 괜찮으면 9번. 소리 괜찮아요? 예, 빨리 올려보세요. 유튜브. 오케이. 쿠키님, 다시 접촉하세요. 예, 쿠키님. 자, 다시 접촉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당의 설립 목적은 뭐예요? 정권 창출입니다. 혜연 아빠님 빙고. 정권 창출이죠. 대통령 만드는 겁니다. 예, 정권 창출. 자,
정부의 설립 목적은 뭡니까? 정부의 설립 목적은 뭐예요? 국민, 재산,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죠? 이익 추구가 아닙니다. 자, 이해되시면 뭐 이익 추구가 절대 아닙니다. 이익 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뭐예요? 항상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뭐예요? 부채를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국가와 지자체가 부채가 없다라는 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디폴트라는 게 뭐냐면, 자, 채무 불이행의 과정이죠. 채무 불이행의 과정. 뭡니까? 국채를 발행을 해요. 국가는, 정부는 항상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거를 시장에 뿌려주기도 하고 시장에서 돈을 흡수하기도 하면서 통화량을 일단은 조절을 하게 되는데, 자, 내가 돈이 필요해서 국채를 발행을 한다 이거예요. 국가에서 돈이 필요해서 국채를 발행하면 뭡니까? 뭐 2년 만기 국채, 10년 만기 국채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하면 뭡니까?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을 했다. 뭐예요? 1년에서 10년 10번 뭡니까? 이자를 주죠. 예. 매년 이자를 주고 10년 차의 이자와 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은 또 뭐가 있을까요? 공무원들 급여 줘야 되죠. 그리고 뭡니까? 연금 줘야죠. 그리고 온갖 SOC,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지출이 들어갑니다. 정부가 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정부가 공짜로, 정부가 진짜 막 뭡니까?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응? 돈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국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죠. 그리고 뭐예요? 매년 거기에 대한 이자를 또 정부는 줘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뭐예요? 국가가 돈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지급을 못하는 걸 뭡니까? 디폴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1번. 오케이? 자, 그러면 국가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요? 국가는 돈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흔히들 이제 은행에서 돈을 찍어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뭐 예전에는 좀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건 지금 뭡니까? 이건 아니고 뭐예요? 정부는 뭐예요? 국가의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요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뭐예요?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게 뭐예요?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기업에서 빌려올 수도 있고 국민한테 빌려올 수도 있고요. 국채 발행한 다음에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돈을 빌려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자금을 조달하고 매해 뭡니까? 얘네들한테 이자와 원금을 줘야 되는데 이 이자와 원금을 못 주는 것, 그리고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급여나 연금이 임금 체불이죠. 사실상 되는 것을 뭐예요? 디폴트라고 한다. 못 주는 걸 디폴트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2번. 네. 여기까지 일단은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디폴트예요. 특히나 제 주말 특강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 조금 뭔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괜찮습니다. 아셨죠? 그냥 넘어가세요. 괜찮습니다. 왜냐? 주말 특강은 제가 거의 매주 하고요. 거의 반복적으로 제가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 방송만 많이 들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PPL 중간에 하면 여러분들, 저는 해외 선물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기본적 분석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클래스의 차이를 느끼시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왜 디폴트가 일어났느냐인데, 이거를 먼저 봐야 돼요. 지금 왜 디폴트입니까? 요거는 제가 많이들 보여드렸어요. 그쵸? 짧게만 일단은 보겠습니다. 왜 이런 디폴트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느냐, 미국에서.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201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난 건데,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미국의 부채 상황입니다. 자, 70년도부터, 여기 70년도거든요. 70년도부터는 뭐예요? 완만하게 부채가 증가해요. 제가 항상 경제는 얘기를 하죠. 뭡니까? 인플레이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물가 상승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다. 컨트롤할 수 있는 물가 상승은 당연히 좋은 거고, 정부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부가 빚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오케이?
정부는 적절한 빚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시장의 통화량을 공급을 충분히 해주고 경제가 잘 돌 수 있게 그렇게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부채는 항상 안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한번. 정부는 가게나 기업이 아니다. 부채를 안고 가는 게 그게 뭐예요? 나라가 잘 사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빚 많으시죠. 예, 빚 많으시잖아요. 내가 버는 것보다 빚이 훨씬 더 많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뭡니까? 빚이 엄청나게 뭐예요?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울기 보이시죠? 여기 기울기. 자, 코로나 팬데믹 2020년 이후로 기울기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 이게 뭐라고요? 현재 미국의 부채 상황이라고요. 미국의 부채가요, 지금 31.4조 달러. 미국의 부채가 지금 미국의 부채가 31.4조 달러입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4경이 넘어요. 4경. 조경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조, 10조, 100조, 1000조. 조경해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조경해 경입니다. 4경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어떻게 카운팅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해되시면 4번. 어마어마하죠? 네네. 스토캐스틱님 혹시 제 방에 들어와 계십니까?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나중에 할게요. 네, 일단 요거 빨리 하고, 네. 자, 사경입니다. 사경. 어마어마해요. 이거 뭐랄까요? 가늠이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뭐예요? 요것도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이게 뭐예요? 1년에 이자로 1년에 이자로만 나가는 비용입니다. 이게 보이세요? 보이세요? 2020년도부터 1년에 이자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예요? 미국은 숨만 쉬어도 이자로 얼마가 나갑니까? 800조. 숨만 쉬어도 이자로 800조가 나가요. 800조. 오케이?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힘들다. 예? 그러면 미국은 조금 특이하게 이런 게 있어요. 자, 미국은 부채 한도를 정해놔요. 그래서 뭡니까? 이 부채 한도에 도달하게 되면 자, 항상 뭐예요, 여러분? 부채라는 거, 채무라는 건 뭐야? 한 번 지게 되면 거의 갚을 수가 없는데, 자, 부채 한도에 일단은 도달하게 되면 뭡니까? 이거를 지금 뚫어야 되잖아요. 빚이 계속 쌓이니까. 이거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여기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정권을 잡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부채 한도를 늘려야 되죠. 왜? 지출을 늘려야 되니까. 아니, 국민들한테 돈을 많이 써야 국민들이 좋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여당이죠. 돈을 많이 써야 국민들이 좋아해서 민주당을 또 찍을 거 아닙니까? 공화당은 어떻게 돼요? 얘네 돈 쓰는 걸 막아야 되죠. 자, 이해되시면 5번. 얘네 돈 쓰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채 한도 늘려달라?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 부채 한도를, 자, 민주당은 공화당한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부채 한도를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공화당은 민주당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 바이든이 지금 정부 지출안을 내놨어요. 정부가 이렇게 해서 돈을 쓸 것이다. 이 지출안을 뭐예요? 줄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6번. 이렇게 해서 뭐예요? 치킨 게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치킨 게임으로. 이거는 최근 뉴스고요. 최근 뉴스고, 민주당의 바이든이, 예, 공화당 하원 의원을 만나서 이제 쇼부를 치려고 지금 협상 중인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될 겁니다. 당분간은. 예, 당분간은 잘 안 될 건데 마지막에는 일단 협상이 될 거예요. 마지막에는. 항상 그래왔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협상에 타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는 해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1917년도였나요? 1917년도부터 현재까지
98번에 부채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늘리는 것과 협상 유예까지 전부 다 해서 지금 100년 동안 거의 100년 동안 98번을 했어요. 근데 뭡니까? 한 번도 통과가 안 된 적은 없어요. 자, 아셨으면 1번. 한 번도 통과가 안 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금 협상이 될 것이냐.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민주당은 공화당한테 아무런 조건 달지 말고 늘려달라. 공화당은 뭐예요? 바이든은 지출안을 줄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바이든이 어떻게 돼요? 민주당은 공화당한테 무조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해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하죠. 공화당도 지금 이제 이게 한 2년 만에 돌아오는 이슈인데 뭔가 좀 한 자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뭡니까? 바이든이 재정 지출 감소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네. 어느 정도 선에서 이해되시죠? 이해되신 8번. 공화당이 낸 재정 지출 감소해라 이 안을 받아들일 거예요. 어느 정도 쇼당을 쳐서. 그렇죠? 그게 이제 상식이니까. 그게 협상 아닙니까? 자, 그래서 미국의 구조는 뭐냐면 전 회계연도에 예산안 심의 통과 후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러분 부채 한도를 지금 늘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론상으로는. 원래 뭐예요? 전년도 회계연도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익스큐즈를 하자라고 협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뭡니까? 나머지 승인을 받는 굉장히 좀 독특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미국이 땅이 워낙 넓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나라 이제 그 우리 삼권 분립이 일단은 되어 있는데 국회의 역할 그리고 국회의 프로세스를 아신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먼저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작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다음에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독특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얘네는 뭐예요?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다. 그냥 이렇게 일단은 아시면 될 것 같고 랄랄라님 디폴트 협상이 지연될수록 미 증시가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오케이 이거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미국의 부채 상황 그리고 다달이 800조 이상의 이자만 숨만 쉬어도 800조가 나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은 상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디폴트에 관한 전반적인 기본적인 이해 여기까지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신 5번.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요거는 정치 얘기를 일단은 밑에 깔고 가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지금 5번 누르시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아셨으면 5번. 자, 제가 한 방, 2방이요. 자, 제가 채팅 쳐드린 방 있잖아요. 그 방 경고 한번 경고 1회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경고 2회면은 제가 5분에서 10분 마이크 끕니다. 그 방만.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예.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채널을 4개를 깔았기 때문에 한 군데 한 10분 꺼도 상관없어요. 예. 자, 옐런 재무장관이 아까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6월 1일에 부도날 수도 있다라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5월 초에. 자, 5월 초에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엑스데이트라고 하는데 엑스데이트 데드라인 같은 겁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데드라인 같은 건데 이걸 이제 엑스데이트라고 일단 얘네들이 부르고 있고 법정 한도가 31.4조 달러예요. 법정 한도가 31.4조 달러인데 이게 지금 기한이 조금 뉴스상으로 미디어상으로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올해 1월 5일 날 올해 1월 5일 있죠. 4개월 전에 31.4조 달러에 다다랐다는 게 일단 좀 통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걸 알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1월 5일에서 지금 1월 16일이 있거든요. 하여튼
1월 5일에서 1월 16일 날 이미 정부 부채가 법정 한도인 31.4조 달러에 다 됐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셨으면 1번. 오케이? 자, 그래서 뭐예요? 요거를 지금 조금 아셔야 돼요. 요거는 집중하세요. 자, 정부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요? 국채를 발행해서 이거를 뭐예요? 시장에 뿌린 다음에 시장에서 국채를 사주고, 그럼 뭡니까? 국채를 사주니까 정부는 현금이 들어오죠. 쉽죠? 국채라는 상품을 팔고 그 돈을 받아요, 현금을. 그래서 뭡니까? 이걸 또 시장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화량을 조절하고 통화량을 공급하고 통화량을 줄이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2번. 국채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럼 현금 들어오잖아. 그죠? 요 현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건데, 자,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1월 달부터 현재까지요. 국채 발행이 중단이 된 거예요. 왜? 법정 한도가 다 찼기 때문에 돈을 더 만들려면 뭐예요? 돈을 더 만들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해되시면 3번. 예. 제 주말 특강의 강점은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제가 1시간 내지 2시간 안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이해시키게 그렇게 일단은 제가 합니다. 예. 이해되시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제 방송을 제가 주말 특강 매주 하거든요. 매주 하니까 반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예요? 올해 1월부터 지금 국채 발행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돈을 만들 수 없어요. 정부에서 돈을 만들 수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못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돼요. 오케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부치. 뭐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결혼 반지 뭐 이런 거 파는 거. 결혼 반지 팔고, 예? 와이프 몰래, 우리 저 남편분들 몰래 좀 팔고, 뭐 전당포에 맡겨두고, 뭐 이런 거 있죠. 몰래 뭐 자동차 담보대출 받고. 동감하시면 4번 여러분. 몰래 쓴다고, 그죠? 몰래 쓴다고. 자, 스타기 킬러님, 꿈청년님, 스타기 킬러님, 여우별님, 전 모르는 일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도 자, 이게 TGA라는 계정, 이거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들 5번 TGA를 해외 선물 방송 리딩 방송에서 설명해 주는 데는 제가 보질 못했는데, 예, 경제 방송 말고 해외 선물 리딩 방송에서 TGA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제가 방송할 때 이런 얘기 혹시 했는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네요. 재무부가 페드에 돈을 맡겨둔다. 그거를 지금 쓰고 있다.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나는데 혹시 기억나시면 6번. 아, 기억나세요? 11님. 오, 정연분들은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몇 분? 예. 그겁니다.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수능 영어 뭐예요? 1등급입니다. 제가 수능 영어 1등급입니다. 네네.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입니다. UK 그만 얘기해. 자, UK 더 이상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얘기하면 이제 강퇴할 거야. 네. 자, 이게 뭐냐면 재무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죠? 재무부에서 페드에 맡겨놓은 현금이 있어요. 이거를 뺏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채를 발행을 못하니 내 거를 가지고 있는 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재무부에서 페드에 맡긴 현금이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뺏어 쓰고 있는 겁니다.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자, 이해되시면 7번. 이해되시죠? 지금 뭐예요? 미국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돈을 못 만드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던 내 자산을 담보 삼아가지고 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카드값 밀리시고 대출금 상환 못 하실 때 많이 하시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그죠? 예.
자, 그래서 뭡니까? 현재 이렇게 돈을 쓰고 있는 거고, 나 TGA 계정, 요거 이제 제 방송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몇 번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저거구나. 여러분 캐치를 딱 하시면 돼요. 뭐예요? 재무부에서 페드에 맡겨놓은 현금이 있는데 이 현금 지금 뺏어 쓰고 있다. 돈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4번. 현재 각종 연기금 투자 상환 하고요. 재투자를 중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지금 줄이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자, 이해되신 8번. 얘네가 돈이 진짜 없어요. 지금. 오케이? 그리고 자, 여기까지가 현재 미국의 상황. 괜찮죠? 쉽죠? 자, 쉽다 9번 눌러보세요. 어렵지 않죠? 네. 제 강의는 원래 이래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이슈를 만나셔도 저를 만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클래스의 차이를 느껴보셔라. 이건 제가 건방지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클래스의 차이를 일단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진짜로. 클래스의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제 방에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지. 네. 자, 그리고 이거 개념을 제가 하나 좀 알려드릴 건데 디폴트 전에 셧다운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셧다운 조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못 갚는다고 디폴트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조짐이 뭐예요? 셧다운이라는 게 있어요. 셧다운은 뭡니까? 문을 닫는 거죠. 무슨 문을 닫아요? 관공서 문을 닫는 겁니다. 관공서의 문을 왜 닫을까? 관공서 안에 누가 있어요? 공무원들 있죠. 무급입니다. 얘네가. 그러니까 관공서의 문을, 그러니까 경찰서나 쉽게 얘기해서 경찰서나 소방서를 제외한 모든 관공서의 문을 닫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0번. 그럼 어떻게 돼요? 공무원들한테 인건비를 안 줍니다. 이 인건비를 뭐예요? 빚 갚는 데 쓰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1번. 여러분들 신박하죠? 자, 신박하다 1번. 이거 아마 그 제가 재작년에 제가 꿈청년님 어떻게 하세요? 맞아요. 셧다운 있었어요. 꿈청년이 잘 하시네요. 셧다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디폴트 가기 전에. 디폴트까지 간 적은 없는데 셧다운까지 간 적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관공서의 문을 그냥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공무원들은 뭐예요? 까라면 까야 되니까 무급 휴가를 주는 거예요. 무급 휴가를. 그러면 그 공무원들 월급 얼마 한다고 그 월급을 모아서 뭐예요? 빚을 갚는 거예요. 이게 셧다운입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전에는 셧다운이 항상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재밌죠? 재밌으면 2번. 뒤로 가면 더 재밌을 겁니다. 조금 어렵기는 한데. 예. 자, 그래서 셧다운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TGA, 오케이? 그리고 엑스데이트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일단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옐런이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자, 6월 1일 날 부도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6월 1일 설도 있고 6월 5일 설도 있어요. 1일하고 5일 설이 있는데 그냥 설일 뿐이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잠깐만요. 자, PPL 한번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듣고 계시는 분들은 자, 제 방으로 일단은 들어오세요. 유튜브는 바로 끌 겁니다. 예, 유튜브 들어오세요. 자, PPL의 천재라고 누가 그러더만. 아니, 무료 방송이니까 광고는 좀 해도 되지 않나? 안 그래요? 예. 자, 6월 1일 설도 있고 6월 5일 설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지금 TGA 지금 돈을 쓰고 있잖아요. 이 현금이 6월 초에 소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3번. 이게 다 맞물려서 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머릿속에 딱딱딱딱. 자, 여러분들 내일 당장 바로 무슨 어떤 뉴스가 떴어. 신문 기사가 떴어. 이런 것들이 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다 해석하실 수 있겠죠. 왜 6월 1일, 6월 5일 날 미국이 부도날 수 있는지. 뭐예요? 지금 현금도 다 쓴 거예요. 그게 6월 1일 설도 있고 6월 5일 설도 있어요. 뭐 상관없어요. 뭐 6월 15일이든 6월 1일이든 6월 23일이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금을 쓰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뭐예요? 미국이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시간이 더 없다는 거예요.
자, 6월 달까지 지금 3주도 안 남았습니다. 3주 안에 쇼당 쳐야 돼요, 지금. 자, 이해되시면 4번. 3주 안 남았죠. 지금 뭐예요? 한 보름 남았네, 사실상. 그죠? 보름 남았잖아. 보름 안에 쇼당 쳐야 된다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뭐예요? 치킨 게임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예? 버티는 거예요, 둘 다. 민주당, 공화당 다 버티는 거예요. 일단 뭐예요? 자기네들 걸 얻어야 되니까. 응? 자, 그러면 진짜로 디폴트가 올 것이냐? 디폴트는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사실은. 네? 디폴트 자체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게 치킨 게임으로 가는 양상이면 일단은 요거를 보셔야 돼요. 일단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두 번째, 재정 정책, 정부의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어떤 차이점이 있고 뭐를 할 건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유동성 공급이 어떻게 될 건지인데 여기에서 아까 랄랄랄님이 아까 말씀하셨나요? 왜 지금 지수가 오르고 있느냐? 요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일단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자, 과거 사례를 비춰서 우리가 이제 유추를 일단은 하면 이 디폴트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고 긴 시간 동안 미국을 괴롭혀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2011년도인데 오바마 때거든요. 오바마 때 진짜로 치킨 게임으로 가서 하루 반나절 남았는데 극적으로 일단은 타결이 된 적이 있어요. 2011년도에. 그때 뭐예요? 미국의 국채 신용도가 이제 제가 밑으로 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2011년이 맞습니다. 제가 2011년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11년이 딱 맞아요. 2011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 단기적으로 자, 보세요. 요거는 제가 조금 그려 드릴게요. 자, 저한테 채권 교육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예요? 자,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됐느냐? 국채 금리는 단기물입니다. 단기물. 자, 디폴트가 올 것 같으니 뭐예요? 국채에 대한 신용도가 낮아지죠. 국가에 대한 신용도가 낮아져서 뭡니까? 수요가 낮아지죠. 수요가 낮아지면 국채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내려가죠. 국채의 가격이 내려가니까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단기물의 국채 금리는 뭐예요? 2011년도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2011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적으로 오릅니다. 자, 이해되시면 5번. 여기 있죠? 국채의 수요 감소. 국가의 신용도가 내려가니까 국채의 수요 감소하고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하니까 가격과 금리는 반대되니까 뭐예요? 금리는 단기적으로 일단 상승을 하는데 장기채는 변동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뭐예요? 이틀 전이든 뭐 일주일 전이든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타결은 됐으니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타결은 될 것이다 라는데 의견은 같이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 2대16번 타결은 될 거다. 이게 타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결이 안 돼서 셧다운이라도 나면 어떻게 돼요? 미국 국민들은 굉장히 열이 받겠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서로 잘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두 정당 모두 합의는 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정치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웃긴 거예요. 왜 웃긴 거냐면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안 심의 때 전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때 요거 협상한 겁니다. 근데 뭐예요? 의회 승인을 플러스 알파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웃긴 거야 이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미국 재무부 부채 한도 설명을 일단은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 US 디파트먼트 오브 더 트레저리 재무부죠. 네. 수능 1등급.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보세요. 더 뎁 리미트,
does not authorize new spending commitment. 그러니까 뭐예요? new가 아니란 얘기예요. 새로운 게 아니다. 예? 간단하게 뭐를 따라요? 현재 현존하는 의회와 대통령의 정당, 여당이죠? 여당이 have made in the past, 과거에 협의를 했던 내용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부채 한도는 단순히 과거에 합의한 지출을 조달하기 위한 한도에 불과하고 뭡니까? 미래의 재정 지출과는 무관하다. 예전에 했던 거를 다시 하는 것뿐이고 의회 승인을 얻는 거지 미래에 돈을 쓰는 것과는 무관하다 이런 겁니다. 오케이? 예산안 심의 통과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임위를 말하는 것인가요? 최종 통과를 얘기하는 거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종 통과. 자, 그래서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의 전략화가 되어 버렸어요. 앞으로 이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나올 겁니다. 예, 계속. 자, 지금 1700명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까지 1700명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톡방 들어오세요. 제가 한번 링크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재정 정책에 대한 고찰을 일단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재정 정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할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예상을 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일단은 봐야 되겠죠. 자, 시나리오 1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시나리오 1은 아니고요. 그냥 시나리오입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바이든의 양보로 재정 지출을 일단은 줄일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제일 현실적이죠. 예, 현실적이기 때문에. 자, 재정 지출을 줄인다라는 건 뭐예요? 시장에다가 돈을 안 뿌린다는 거죠. 일단. 그렇죠? 그럼 뭐예요? 미국의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장률 둔화의 가능성이 일단은 높고 뭐예요? 자, 10월 전에 일단은 모든 협상이 마무리돼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은 유예. 그러면 일단은 하자. 이 정도 협의. 일단은 하자. 일단은 이 정도 협의를 하고 10월 전에 무조건 이게 뭐예요? 결론이 나야 돼요. 자, 왜 10월 전인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제가 9월만 되면 굉장히 강조드리는 게 있는데 왜 10월인지 아십니까? 10월 전에 해야 돼요. 제가 9월달 되면은 이거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혹시 아시는 분? 중간선거 땡. 11님 빙고. 11님 빙고. 네네네네. 11님 일단은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11님 빙고. 네. 스다게 킬러님 자 11님 예 빙고 잘하셨습니다. 빙고 11님. 자 11님 제가 치킨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치킨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타기 킬러님은 내일 일단 제가 약속드린 거 보내드릴 건데 네. 약속드린 거 보내드릴 건데 제가 치킨을 조금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이는 아니고 조금 보냈습니다. 치킨을.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그 제가 원래 드리기로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보육원 갖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보육원에 조금 더 보내라고 제가 보육원에 조금 더 보내시라고 제가 10마리 내일 보내드릴 테니까 네, 10마리 내일 갈 겁니다. 그럼 이제 저기 가족분들하고 일단 드시고 보육원 친구들도 조금
알아서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자, 네네. 자, 그래서 미국의 회계연도는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1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고. 자, 미국의 회계연도는 얘는 되게 희한합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뭐예요? 9월 31일인가요? 30일인가? 이때 끝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예요?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쇼당 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얘네는 시간이 없어. 자, 이해되시면 1번. 하여튼 얘네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9월 달이요? 금방 와요. 지금 5월 넘어갔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재정 지출이 일단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정 지출이 줄어드니까 시장에 공급되는 돈이 별로 없으니, 자, 경기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인하해야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금리 인하 지금 하면 뭐 온다고 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자, 기억나시면 2번. 이게 다 경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경제는 어려운 게 아니라 뭐예요? 복잡하고 조금 헷갈리는 거다. 근데 제가 가르치면, 제가 강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맞물려요. 맞물리게 제가 항상 준비를 해요, 강의를. 이거 따로 하고 저것 따로 하고 저것 따로 해봐요. 여러분들 정리가 안 돼요, 이거는. 맞죠? 예.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재정지출 줄어들 경우에 뭡니까? 경기 회복해야 되니까 뭐예요? 금리 인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뭡니까? 파월 압박을 하잖아. 어? 법적으로는 페드랑 재무부랑 떨어져 있는 게 맞죠. 법적으로는. 근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지명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페드하고. 자, 그래서 뭐예요? 부채 한도 협상 2011년 막판 합의 재연할 겁니다. 재연은 뭐 할 것 같아요. 오바마 때입니다. 이 뉴스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5월 달은 하여튼 이걸로 다 때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 이 기사 나와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왜? 오늘 딱 들으시면.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현재 상황은 이렇게 되고 있다. 오케이? 예.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빨리빨리 할게요. 한 30분 까먹었으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1917년 이후에 98번의 부채 한도 상향 및 유예가 일단 있었고, 한 번도 디폴트에 빠진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단 지금 뭐예요? 치킨 게임의 양상으로 계속 가고 있다. 현재 현금 소진 중. 여기 보이시면 재무부가 현재 보유 중인 현금 뭡니까? TGA. 이 TGA. 이거 TGA 딱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아시면서 한번. 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지금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일요일날 10시에 나가서 생맥이라도 한잔 하셔야 되는데 앉아 계신 거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아셔도 여러분들 오늘 충분히 그 값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주말 특강은 거의 공개이기 때문에, 무방이기 때문에, 무료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저한테 필요한 것보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아무런 필요가 없다. 방송국 놈들한테만 이거는 좋은 거고 뭡니까? 그냥 톡방에다가 좋았다고 얘기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죠? 하여튼 방송국 놈들은 믿을 놈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자, 그래서 뭐예요? 그래프 간단하죠? 뭡니까? 재무부 보유 현금 TGA가 뭐예요? 지금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소하고 있다. 오케이? 돈을 많이 쓰니까. 자, 오늘은 조금 빨리빨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제일 좋아요. 너무 광대해버리면 여러분들 좀 지치시고. 자, 그러면 미국의 재정 지출과 성장률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자, 이거 그래프 안 보시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돈을 많이 쓰면 성장률이 높겠죠. 돈을 많이 안 쓰면 성장률이 낮겠죠. 자, 맞으면 4번. 이 그래프 안 보시고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맞는 거예요.
자, 재정정책의 성장률 기여도를 보시면 뭡니까? 재정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성장률이 높아진다. 오케이? 성장률이 막 높아진다. 근데 2011년도 부채 한도 협상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재정 지출을 줄여버렸어요. 오바마가 줄여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뭡니까?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2023년 전후도 뭐예요? 전후도 뭡니까?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요건 이제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2023년도도 뭐예요? 줄어들었다가 뭡니까? 2024년까지 일단은 제로에서 놀 것이다. 이렇게 재정 지출이 늘어남과 재정 지출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지금 거의 줄어든다라고 봐야 돼요. 시나리오 상으로는 맞잖아요. 그죠? 예. 재정 지출을 줄이라고 일단은 공화당 측에서 압박을 하고 있고 가장 현실화된 시나리오는 재정 지출을 100을 줄여 공화당에서 100을 줄여라라고 하면 지금 뭐예요? 민주당은 하나도 못 줄인다. 무조건 협상 테이블에서 사인해라 이거거든요. 제로다. 그럼 뭡니까? 50대 50으로 일단은 결론이 날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5번. 그래도 뭡니까? 서로 명분은 쌓이는 것이고 서로 지네가 이겼다고 할 것이고 근데 답정너죠. 이게 뭡니까? 재정 지출은 어쩔 수 없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재정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서 경제 성장률도 하락을 할 것이다. 오케이? 자, 이게 서로 뭡니까? 계속 톱니바퀴처럼 엇물려가죠. 네. 예, 주말 특강 한 타임당 한 2만 원씩 받을까? 2만 원씩 받으면 들으실래요?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데 이게 아까 랄랄라님께서 물어보신 아니 왜 지금 지수가 오르고 있나요? 왜 대한 해답은 아닌데 한 가지의 플러스가 되는 일단 내용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상관없어요. 자, 은행에서 뭐예요? 은행에서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뱅크런을 예금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사람들이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하는 조치인데 뭡니까? 은행에서 예금을 받잖아요. 예금을 받으면 이걸 어떻게 돌려요? 대출을 내주죠. 그러면서 뭡니까? 대출이자를 받아먹는 이런 구조죠. 은행이. 자, 그러면 예금자가 은행에 내가 한 예금 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돈이 없어. 그러면 예금 못 내주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금자가 예금을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은행은 예금의 일정 부분의 돈을 예치를 하게 되죠. 이게 뭡니까? 지급준비금이에요. 자, 이해되시면 6번. 돈이 하나도 없으면 못 돌려주니까. 자, 그러면 지급준비금과 유동성에 관해서 일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돈을 못 줄 수도 있냐고요? 못 줄 수 있죠, 당연히. 실리콘밸리 뱅크 이번에 뱅크런 났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채권에 의한 거긴 하지만 뭐예요? 돈 못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급준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보통 지급준비율 보통 몇 프로입니까? 메이저은행. 자, 요것도 치킨 5%, 10%, 8%, 30%. 자, 계속. 자, 메이저은행 네, 0.8%, 15%, 4%다 땡. 자, 답 안 나왔습니다. 도전하세요. 없어요. 나디아님 빙고. 나디아님 빙고. 나디아님이 빨랐습니다. 죄송한데.
나디아님 톡방에 들어와 계신가요? 나디아님 톡방에 들어와 계세요? 네, 톡방에 들어와 계세요? 톡방에 들어오셔야 유효합니다. 아시겠죠? 네, 들어오세요 지금. 봄날의 햇살님 빙고. 봄날의 햇살님까지 하겠습니다. 예, 봄날의 햇살님까지. 나디아님하고 봄날의 햇살님. 나디아님하고 봄날의 햇살님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나디아님은 톡방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빙고. 7%입니다. 7%. 얼마 안 돼요. 그죠? 자, 예금의 7%만 지급준비금으로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럼 93%는 뭐예요? 대출로 내줘도 돼요. 정말 적죠? 자, 동감하신 8번. 되게 적어요, 지급준비율이. 네, 되게 적어요. 자, 근데 요거는 중국하고 지금 좀 엇물려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중국하고 좀 엇물려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중국이 작년까지 중국 일단은 얘기를 할게요. 중국이 작년까지 지급 준비금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얘네가 경제가 조금 어려워질라 하니까 지급 준비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낮췄어요. 이거는 뭡니까? 보통의 시장. 보통의 시장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뭐예요? 특이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오케이? 지금은 특이한 상황이고, 부채 한도 협의로 인한 지금 특이한 상황이고, 보통의 시장은 중국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중국이 경기가 안 좋으니 어떻게 했어요? 작년까지 지급 준비율을 낮췄어요. 자, 지급 준비율을 예를 들어서 7%인데 7%를 무조건 은행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5%로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뭐예요? 93%를 시장에 얘네가 대출로 뿌릴 수가 있고, 밑에는 뭡니까? 95%를 시장에 뿌릴 수가 있어서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돈이 더 많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해되신 9번. 이게 뭐예요? 왜 나오냐 이거는. 이게 뭐예요? 이게 정상적인 경제 하에서의 프로세스예요. 이게. 오케이? 우리가 통화량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금리 정책도 있고요. 지급 준비금, 재할인율 조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급 준비율의 조정이라든가 재할인율의 조정이라든가, 재할인율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콜금리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의 조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통화량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금리 정책이고, 지급 준비금도 뭡니까? 굉장히 강력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자, 이 프로세스 이해되시면 0번 한번 눌러보세요. 어렵지 않죠? 지급 준비금을 낮춤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갖고 있는 돈을 덜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돈을 시장에 뿌려줘서 그 돈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하게 하고 경기를 더 활발하게 하는. 오케이? 이게 뭐예요? 보통의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프로세스인데, 자,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 프로세스를, 이건 레어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기본을 알고, 네, 맞습니다. 항상 기본을 알고 뭡니까? 그냥 지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을 알고 나머지를 변수 처리하시면 된다. 지금 변수인 거예요. 자, 부채 한도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국채 발행을 중단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뭡니까? 현금을 쓰는 거예요. 현금을. 근데 현금을 쓰는데 정부 지출을 뭐예요? 현금을 쓴다고. 국채를 발행해서 쓰는 게 아니고, 국채를 발행해서, 자, 국채를 발행하면 일단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국채를 팔아야 되니까 시장에서 돈이 뽑아져 가죠. 처음에는 뽑아져 간 다음에, 물론 시장은 아닙니다. 이게 페드거든요, 원래. 페드에다 팔고요. 페드에서 다시 파는 건데, 하여튼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국채를 발행을 했으니 시장에서 돈을 뽑아가고,
정부는 현금을 받기 때문에 이 현금을 또 뿌려주는 건데 이 중간 다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국채 발행을 못하니까 그 페드에 맡겨놓은 GTA 이거를 뭡니까? 그냥 현금을 그냥 뿌리는 겁니다. 시장에. 이해되시면 1번. 오케이? 시장을 그냥 뿌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차 대조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원래는 거꾸로죠. 일단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서 대차 대조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뭡니까? 대차 대조표가 뭐예요? 대변과 차변이 동일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 2번. 대변과 차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냥 순서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200만 원을 뿌려 돈을. 그러면 기업에 100만 원을 뿌리고 우리 가게에 100만 원을 뿌렸어요. 대차 대조표는 항상 뭡니까? 같아야 되죠. 자, 기업에 100만 원,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대차 대조표는 항상 같아야 됩니다. 기업에 100만 원을 뿌리고 가게에 100만 원을 뿌렸으면 자, 여기도 뭐예요? 여기가 이제 200만 원이 되고 이 차변도 200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기업이랑 가게에 뿌린 100만 원이 얘네가 뭐예요? 어떤 단계를 거치든지 간에 다시 200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디로? 은행으로. 자, 이해되시면 3번. 요건 이제 그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있으셔야 되는데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들으세요. 대차 대조표는 뭡니까? 대변과 차변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200만 원을 뿌리면 어차피 뭐예요? 200만 원이 흘러 들어와야 돼요. 어디로? 은행으로. 오케이? 어디로 흘러 들어온다? 200만 원이. 이거 이제 이론적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예금으로 이건 이제 경제학적인 건데 요거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코드 0707이에요. 예예파파님하고 SJ님 0707. 이게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은 예금에 관해서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정부에서 200만 원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기업에 100만 원, 가게에 100만 원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은 은행에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100만 원을 예금을 하고 예금이죠. 가게도 100만 원 받으면 바로 예금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차변과 대변이 200만 원으로 같아지게 된다. 그러면 뭡니까? 예금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금을. 그럼 은행에 200만 원이 들어오게 되는 꼴이죠. 자, 이해되시면 4번. 은행에 200만 원이 들어오니 어떻게 됩니까? 은행의 예금, 은행의 준비금이 상향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5번. 자, 그러면 뭐예요? 정리를 해보면 부채 한도 도달로 인해서 시장에 돈이 일단은 뿌려지고 그 돈 뿌려진 게 다시 뭐예요? 은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상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지급준비금이 왜 중요하냐면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급준비율이나 재할인율이 지금 안 중요해 보일 수 있는데 거시경제학 배우신 분은 아실 거예요. 거시경제학적으로 이 금리 인상, 재할인율,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 이 세 개는요. 우리 통화량과 어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급준비율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뭡니까? 결론적으로 자, 여기 파란색이 지급준비금이에요. 자, 지급준비율이 떨어지면 뭐예요?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자, 지급준비금이 지금 떨어지면 원래 어떻게 돼요? 원래는 자, 기본적인 건 뭐예요? 지급준비금이 지금 떨어졌어. 그럼 뭡니까? 시장에 돈이 더 뿌려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야 돼요. 원래는. 근데 뭐예요? 이러한 상황. 부채 한도 도달이 되는 지금 이 시기에는 뭡니까? 이게 변수 처리돼서 뭡니까? 지급준비금이 오히려 역으로 지급준비금이 낮아지는데 뭐예요? 주가는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6번. 네,
요거는 조금 어려운 건데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거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릴지 안 드릴지 굉장히 좀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넣습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일단 넣습니다. 자,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 끊고 가겠습니다.